도쿄 증시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장기 금리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실질 금리 상승인지 기대 인플레이션율 상승에 따른 명목 금리 상승인지에 대한 구별입니다. 여기서 명목 금리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지 않고 표시된 금리를 뜻합니다. 실질 금리란 물가 상승률을 차감하여 산정되는 금리로 대출을 받는 측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리이며 일종의 체감 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 금리가 상승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명목 금리가 상승했다고 말하지만 그렇다면 도쿄 증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쿄 증시가 영향을 받고 크게 요동치고 있는 이유는 실질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질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원인은 일본이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주가뿐만 아니라 재정금융 정책에서도 갈림길에 섰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C19 감염증의 영향으로 2020년 3월 10일에 0.31%까지 떨어진 뒤 작년 8월부터 상승 기조로 변해왔습니다. 2021년 들어 1%를 돌파했고 2월 26일에는 한때 1.75%까지 상승했습니다.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2020년 말에는 거의 0%였지만 올해 2월에 들어서고 나서 계속적으로 상승해 최근에는 0.1%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7일에는 0.154%였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도 일본은행도 시장으로부터 대량의 국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의 영향을 평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것이 실질 금리 상승인지 아니면 기대 인플레이션율 상승에 따른 명목 금리 상승에 불과한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지금의 금리 상승은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부정하지 않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질 금리도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일본의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금리 상승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최근의 금리 상승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상승에 의한 것일 경우 미래의 배당이 기대 인플레이션율대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은 주가에 중립적입니다. 왜냐하면 주가 이론치는 장래의 기대 배당을 명목 금리로 할인한 것인데 기대 인플레이션율 상승에 따라 기대 배당도 할인율도 같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질 금리가 상승하면 할인율이 높아지는 효과만 생길 뿐 주가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지난해 2월경 주가가 폭락했는데 이는 기업 수익 전망이 나빠지면서 배당 기대치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3월 초 니케이 지수가 저점에서 반등하며 상승한 것은 FRB가 무제한 국채 인수 정책을 펴면서 실질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일본은행도 같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작년 6월 24일에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미국, 일본 등의 주가를 기업의 수익력이나 배당 여력 등을 기초로 분석했습니다. 금리 하락이 큰 원인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거품입니다. 결국 작년 3월 이후 니케이 지수 상승 요인은 실질 금리 하락과 거품이었던 셈입니다. 지금 실질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면 주가 상승 국면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금리 상승이 실질 금리 상승이라고 생각되는 또 다른 이유는 국채 발행 시장에서 작년 여름 이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10년물 국채 발행 상황을 보면 낙찰가 평균치가 2020년 초에는 101.5엔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100.8엔 정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평균 이율은 2020년 3월까지는 마이너스였던 것이 작년 여름부터 계속적으로 플러스가 되어 최근에는 0.02%까지 되었습니다. C19 감염증에 대한 대책으로 거액의 재정 지출이 국채 발행으로 조달되었기 때문에 국채 시장이 연화된 것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의 실체적 변화이자 실질 금리 상승입니다. 실제로 발행 이율이 상승한 작년 여름 무렵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고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작년 봄 무렵까지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지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싸게 팔지 않으면 국채를 팔 수 없게 되었고 또는 표명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본은 더 이상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만약 장기 금리 상승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상승에 의한 것이라면 발행 이율이 상승해도 국채 발행의 조건이 악화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율대로 물가 상승이 미래에 실현되면 상환시의 국채의 실질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발행 조건의 악화는 외관상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장기 금리 상승은 실질 금리 상승이기 때문에
일본의 국채 발행 조건은 실제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채에 의한 재정은 언제까지나 계속할 수 없습니다. 금리 상승에 의해서 제동이 걸립니다. 일본의 주장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염려가 없더라도 대규모 국채 발행은 일본 은행의 재무 상황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의 금리 상승이 기대 인플레이션율 상승에 따른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 근거로 이용되는 것이 BEI라고 불리는 개념입니다. BEI는 미국의 일반 국채와 인플레이션 연동 미국 국채 간 수익률 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연방준비제도와 투자자들의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가늠할 수 있는 선행 지표입니다. BEI가 올랐다면 이는 채권 매매자들이 향후 물가 상승률이 오를 것이라는 쪽에 베팅을 걸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본 재무성 자료에 따르면 BEI는 2014년에 1.5% 수준이었지만 2016년에는 0.5% 정도였고 2020년에는 0%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2월 18일에는 0.157%까지 돌아왔습니다. 만약 현재의 명목 금리 상승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고조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국채 발행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기대 물가 상승률이 그리 높은 것은 아니지만 MMT의 주장처럼 언제까지 대량의 국채 발행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재정 정책만이 아닙니다. 현재 일본은행은 장기 금리 유도 목표를 0% 정도로 정하고 경제물가 정세 등에 따라 상하로 어느 정도 변동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변동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2018년 7월에 탄력화가 이루어져 마이너스 0.1%에서 플러스 0.1% 폭에서 마이너스 0.2%에서 플러스 0.2% 정도로 변동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장기 금리가 2월 26일 기준 한때 0.175%까지 기록했으니 상한선에 바짝 다가선 셈입니다. 일본은행이 3월 18일에서 19일에 열릴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장기 금리 허용 변동폭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금리 상승 압력이 있는 가운데 실제 금리를 부자연스럽게 낮게 억제하려고 들면 경제가 과열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금리 상승은 허용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일본은행이 허용 범위를 바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행이 이것에 관해서 어떠한 판단을 할지 주목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2021년도 말 일본의 국채 잔고는 990조 엔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세를 통해서 조기에 줄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같이 일본의 국채가 누적 증가하는 가운데 국채 발행을 계속하면 장기 금리가 더욱 상승하게 됩니다. 경제 활동이 회복돼 자금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상승 압력이 더욱 강해집니다.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금리 압박이 커져 장기 금리는 상승할 것입니다. 이는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주가 하락은 곧 일본은행의 보유 자산 가치 하락을 일으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현재 일본은 발행 주식수가 한정되어 있는 주식을 매수하는 데에도 한계에 도달했고 장기 금리 상승으로 인해 국채를 발행하는 데에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앞으로 어떤 금융 정책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